아침에 눈을 뜨면 손끝보다 먼저 무릎이 차갑다라고 말하는 날이 있죠. 이불은 분명 따뜻한데 관절 안쪽은 얼음물에 담갔다 꺼낸 것처럼 시리고, 허리를 세우면 뼈마디가 먼저 삐걱거리며 항의합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왜 하필 뼈가 이렇게 차가울까? 뼈가 차가우면 아픈 걸까? 아니면 아파서 더 차가워지는 걸까? 안녕하세요. 신비한 지식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상한 질문으로 당신을 붙잡아 두고 싶습니다. 정말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단 3분 안에 몸 깊은 곳, 마치 뼈라고 부를 만큼 안쪽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손으로 비비고 찜질팩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숨으로요. 더 정확히 말하면 단전 호흡으로요. 여기서부터는 미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느끼는 뼛속이 시리다는 감각은 실제로 우리 몸의 혈류, 신경, 체온 조절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추위를 감지하면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초 혈관을 조여서 체열을 중심부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관절 주변이 뻣뻣해지기 쉽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성은 줄고 근육 펌프의 힘도 예전 같지 않으니 따뜻한 피가 구석구석 잘 돌지 못한 채 한쪽에 고이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때 통증은 더 선명해지고, 통증은 다시 몸을 긴장시켜 혈류를 더 막습니다. 작은 악순환이죠. 그럼 여기서 관건이 하나 나옵니다. 내 몸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추위일까? 아니면 긴장일까? 많은 경우 두 가지가 함께 옵니다. 관절이 시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올리고 턱을 깨물고 숨을 얕게 쉽니다. 숨이 얕아지면 몸은 교감신경 모드, 즉 경계 모드로 더 들어가요. 이때 혈관은 더 수축하고 근육은 더 굳습니다. 그러니 따뜻해지는 느낌을 만들려면 먼저 몸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제 괜찮아. 숨을 깊게 가져가도 돼. 바로 그 메시지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길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전 호흡을 한다는 건 신비한 기운을 억지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횡격막을 부드럽게 움직여 숨의 깊이를 되찾는 일입니다. 횡격막이 내려가면 복부 안쪽 압력이 생기고, 그 압력이 정맥과 림프의 흐름을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배가 조용히 움직이는 호흡은 몸 안의 순환 펌프를 다시 켜는 스위치처럼 작동할 수 있어요. 게다가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비강에서 만들어지는 질산화물 일산화질소, 이 폐로 들어가 혈관 확장과 산소 교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알려져 있죠. 그러니 단전 호흡이 따뜻함과 연결되는 이유는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적 경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3분 안에 뭘 하면 되는데 좋아요.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적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오늘의 연습은 참는 운동이 아닙니다. 어지럽게 숨을 많이 들이마시거나 배를 억지로 밀어내거나 통증을 무릅쓰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힘을 빼서 따뜻함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 먼저 당신이 앉아있든 누워있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허리를 꼿꼿이 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무처럼 버티는 자세는 오히려 긴장을 키웁니다. 대신 이렇게 해봅시다. 의자에 앉아있다면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 뒤가 살짝 기대도 괜찮습니다. 누워있다면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나 접은 수건을 넣어 허리가 바닥에 편하게 닿도록 해주세요. 관절이 아픈 날은 이 한 조치만으로도 호흡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깨는 내려놓는다는 느낌보다 무게가 빠져서 흘러내린다는 느낌으로 풀어주세요. 턱은 이를 악물지 말고 입술은 살짝 붙이되 혀끝은 윗잇몸에 가볍게 닿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손을 한 곳에만 두지 말고 두 군데에 나눠서 놓아볼게요. 한 손은 가슴 위에, 다른 손은 배꼽 아래 단전이라 부르는 아랫배에 얹습니다. 손바닥의 온도가
피부에 닿는 그 감각부터가 이미 따뜻함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슴손이 크게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숨이 들어올 때 배 아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오고 내쉴 때 천천히 내려가는 정도면 성공입니다. 자, 첫 호흡은 연습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지금 당신의 숨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인해요. 어쩌면 목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가슴 위에서만 작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단전으로 숨을 밀어넣겠다가 아니라 숨이 단전까지 내려갈 길을 열겠다입니다. 코로 아주 조용히 들이마십니다. 이때 욕심내지 말고 반만 들이마신다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내쉴 때가 핵심인데 내쉬는 숨은 입으로 살짝 내쉬어도 좋고 코로 내쉬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쉴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려간다. 배가 납작해지도록 힘주지 말고 그냥 공기가 빠지면서 아랫배가 스르르 가라앉게 둡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의 신경계는 아주 단순한 규칙을 따릅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부교감 신경이 더 쉽게 활성화됩니다. 즉, 몸이 긴장 해제 쪽으로 기울어요. 당신이 원하는 따뜻함은 종종 이 해제의 문턱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 호흡부터는 시간을 아주 조금만 만져보겠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은 3초, 내쉬는 숨은 5초. 숫자는 절대 법칙이 아니에요. 다만 내쉬는 숨이 들이마시는 숨보다 살짝 더 길게 흐르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3초 들숨 동안 배꼽 아래 손이 아주 조금 올라옵니다. 5초 날숨 동안 그 손이 천천히 내려오며 배 안쪽이 따뜻해지는 상상을 살짝 얹어주세요. 상상은 과학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몸은 상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뇌는 주의가 머무는 곳에 더 많은 감각 신호를 배분합니다. 즉 단전에 주의를 두면 그 부위의 미세한 온도 변화와 긴장 변화가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신은 여기에도 숨이 닿을 수 있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호흡부터는 따뜻함을 뼈로 보내는 길을 살짝 열어보죠. 여기서 뼈란 실제 뼈 자체를 데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절을 둘러싼 근육과 혈관의 긴장이 풀리며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번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내쉴 때 당신의 시선을 정확히는 주의를 무릎이나 손목 같은 오늘 가장 시린 관절로 잠깐 보내봅니다. 그리고 다시 단전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등불을 켠 사람이 방안을 천천히 한 바퀴 비추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처럼요. 이 왕복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증이 있는 곳에만 주의를 고정하면 뇌는 그 부위를 위험으로 해석해 더 긴장시키기 쉽습니다. 반대로 단전을 중심으로 주의를 두고 아픈 곳은 잠깐 들렀다 오면 몸은 전체가 안전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전체가 풀리면 국소도 풀립니다. 지금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게 정말 3분짜리야.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순한데 맞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죠. 하지만 조용한 게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깊은 변화는 종종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특히 고요한 호흡은 심박의 리듬을 다듬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금씩 바꾸고 근육의 방어 긴장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때 당신은 갑자기 깨닫습니다. 손끝이 조금 덜 차가운데 무릎이 아까보다 덜 굳었는데 그런 작은 신호가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정말 기다리던 순간으로 들어가야겠죠. 단전의 따뜻함을 더 분명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관절을 타고 퍼지는 느낌을 3분 안에 완성하는 흐름으로요. 지금까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배꼽 아래가 조용히 부풀고 내쉴 때마다 더 깊이 내려가며 몸속 어딘가에서 미세한 온기가 살아나는 그 지점을 당신과 함께 정확히 잡아볼게요. 지금 당신의 호흡은 이미 전보다 한 톤 낮아졌을 겁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것도 아닌데 가슴이 덜 들썩이고 어깨가 조금은 내려앉았죠. 이런 변화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몸은
이 사소함을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아, 지금은 싸울 필요가 없구나. 그 순간부터 혈관은 아주 조금씩 풀리고 관절을 둘러싼 근육도 방어를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오늘 찾는 뼛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요. 힘으로 만드는 열이 아니라 긴장이 풀리면서 돌아오는 열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전의 온기를 더 분명하게 만들고 그 온기가 관절로 번지게 하는 흐름을 조금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말하지만 억지로 하지 않아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숨을 잘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이 잘 쉬어지도록 기를 내주는 것입니다. 먼저 두 손의 위치는 그대로 둡니다. 가슴 위 손은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처럼, 단전손은 따뜻함을 키우는 화로처럼요. 그리고 호흡의 리듬을 아주 단순하게 바꿔보죠. 들숨 4초, 날숨 6초.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날숨이 더 길다는 사실입니다. 날숨이 길어지면 심장 박동은 조금씩 느슨해지고 심장의 리듬과 호흡 리듬이 맞물리면서 이걸 과학에서는 심박변이도 같은 지표로 설명하기도 하죠. 몸은 안정 상태로 이동합니다. 안정 상태로 가야 혈류가 돌고 혈류가 돌아야 따뜻함이 퍼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열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자, 들이마실 때는 코로 조용히 4초, 배꼽 아래 손이 아주 조금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쉴 때는 6초 동안 입술을 살짝 오므려 후하고 새지 않게 길게 내쉬어 봅니다. 숨이 입 밖으로 나가면서 당신은 속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랫배가 가라앉는다. 그 한 문장이 단전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몸의 중심을 안정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치 하나를 더 얹겠습니다. 바로 가벼운 조임입니다. 너무 강한 수축이 아니라 숨을 내쉴 때만 아주 살짝 아랫배 깊은 곳을 바지, 허리띠 안쪽으로 모은다는 느낌. 배를 납작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단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잔부를 모으는 동작이에요.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배에 힘을 꽉 주고 얼굴까지 찡그리죠. 그러면 끝입니다. 그건 따뜻함이 아니라 긴장이에요. 오늘의 조임은 1 정도만 아주 부드럽게, 마치 촛불이 꺼지지 않게 손바닥으로 바람을 막는 정도로요. 이제 당신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제가 먼저 꺼내볼게요. 따뜻함이 안 느껴지면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따뜻함은 어떤 날은 30초 만에 오고 어떤 날은 3분을 넘어야 오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온도 자체가 아니라 차갑고 뻣뻣한 감각이 조금 풀리는 방향이에요. 예를 들어 손끝이 그대로 차가워도 손목이 덜 뻣뻣하거나 무릎이 덜 당기거나 허리의 가운데가 덜 굳어 있으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몸은 큰 불꽃이 아니라 작은 이완부터 보여줍니다. 이제 두 번째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따뜻함을 뼈로 보내는 길은 사실 관절보다 먼저 등뼈와 골반에서 열립니다. 왜냐하면 몸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혈류와 신경의 큰 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전 호흡을 하면서 아주 작은 움직임을 하나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장된 동작이 아니에요. 골반을 1cm만 느슨하게 굴리는 느낌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엉덩이 뼈가 의자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숨을 내쉴 때 골반이 아주 살짝 뒤로 기울었다가 들이마실 때 중립으로 돌아오는 정도. 누워 있다면 숨을 내쉴 때 허리가 바닥에 조금 더 편하게 내려앉고 들이마실 때는 다시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돌아옵니다. 이 움직임은 척추를 억지로 펴거나 구부리는 게 아니라 숨의 파도에 척추가 조용히 떠오르고 내려가는 느낌을 만드는 겁니다. 그 순간 허리 주변의 깊은 근육들이 경직을 풀기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허리 안쪽이 따뜻한 데를 느끼죠. 그리고 이때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통증이 있는 날, 당신의 몸은 이미 신호등이 빨간색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운동을 해야 낫는다고 생각해 몸을 더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대로 갑니다. 통증이 있는 날일수록 몸을 안심시키는 호흡이 먼저입니다. 안심이 먼저 오면 그 다음 움직임이 쉬워집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아무리 좋은 동작도 독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따뜻함을 퍼뜨리는 세 번째 장치를 붙여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온기 스캔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은 단전에서 시작해 한 구간씩만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무릎이 시리다. 그럼 단전에서 허벅지 안쪽을 지나 무릎으로. 손목이 시리다. 그럼 단전에서 가슴이 아니라 옆구리 아래를 지나 팔꿈치, 손목으로. 여기서 핵심은 따뜻함이 실제로 이동한다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몸은 주위가 이동하는 길을 따라 근육 긴장 패턴을 바꿉니다. 긴장 패턴이 바뀌면 혈류도 달라지죠. 그리고 그 변화가 따뜻해졌다라는 감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할 때 딱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를 오래 붙잡지 말 것. 2초만 들렀다가 다시 단전으로 돌아오기. 단전은 당신의 중심이고 중심을 잃으면 통증이 중심이 됩니다. 통증이 중심이 되면 몸은 더 얼어붙어요. 그러니 단전 관절 단전이 왕복을 리듬처럼 가져갑니다. 당신이 숨을 내쉬는 동안만 관절을 스쳐가고 들이마실 때는 다시 단전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나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받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장 좋아할 만한 실용적인 팁 하나를 드리죠. 손발이 특히 차가운 분들은 호흡만으로는 처음에 감각이 잘 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아주 작은 점화가 도움이 돼요. 바로 혀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혀의 위치와 턱의 긴장은 목과 흉곽의 긴장과 연결됩니다. 혀끝을 윗잇몸 앞니 뒤에 부드럽게 대고 턱을 조금 풀어주면 목이 열리고 숨이 깊어지기 쉬워요. 숨이 깊어지면 단전이 움직이고 단전이 움직이면 아래쪽 순환이 도와집니다. 이건 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신경, 근육 연결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호흡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강도를 낮추세요. 들숨을 2초, 날숨을 3초로 줄여도 됩니다. 중요한 건 길게가 아니라 편안하게입니다. 편안함이 안정신호이고 안정신호가 따뜻함의 문을 엽니다. 이제 당신은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단전이 아주 희미하게라도 따뜻해지고 허리의 가운데가 조금 풀리고 관절이 아까보다 덜 차갑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합을 넣을 겁니다. 단전의 온기를 더 빠르게 키우는 호흡의 미세 조절, 그리고 그 온기를 무릎, 손목, 어깨 같은 뼈마디로 자연스럽게 퍼뜨리는 아주 쉬운 단계요. 지금까지는 불씨를 모았고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3분 루틴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몸에 딱 맞게 연결해 볼 겁니다. 지금쯤 당신은 몸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이미 붙잡았을 겁니다. 손끝이 그대로 차가워도, 손목이 덜 뻣뻣하거나, 무릎이 조금 덜 굳거나, 숨이 목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배로 내려가는 길이 생겼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죠. 좋아요.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건 그 길을 더 넓히는 겁니다. 넓힌다는 건 힘을 더 준다는 뜻이 아니라 방해물을 더 덜어낸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3분 루틴을 완성하는 핵심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3가지입니다. 첫째, 단전의 온기를 빠르게 살리는 점화. 둘째, 온기가 관절 쪽으로 퍼지도록 돕는 펌프. 셋째, 통증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안전장치. 이 3가지를 동시에 잡으면 당신이 원하는 그 느낌, 뼛속이 시리지 않고 관절이 덜 쑤시고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훨씬 더 쉽게 올라옵니다. 먼저 점화부터 해볼게요. 점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아랫배가 앞으로가 아니라 안쪽으로 둥글게 열린다고 느끼는 것. 많은 분들이 들숨에 배를 밀어내듯 부풀립니다. 그러면 허리와 골반이 흔들리고 오히려 긴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의 들숨은 배가 부푼다가 아니라 배 안쪽이 넓어진다입니다. 손바닥은 그대로 단전에 얹고 코로 4초 들이마시며 단전 아래가 안쪽에서 둥글게 부드러워진다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날숨 6초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아주 약하게, 정말 약하게 아랫배를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정리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힘이 아니라 정리감이에요. 마치 흐트러진 이불을 손끝으로 살짝 정돈하듯이 이제 펌프를 넣어봅니다. 우리가 따뜻함을 돌려야 한다고 했죠. 그 펌프는 허벅지나 팔을 크게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숨과 함께 움직이는 골반 바닥의 미세한 리듬입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 같나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재채기나 기침할 때 혹은 무거운 걸 들 때 아랫배와 아래쪽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그 느낌. 그걸 강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날숨에 아주 미세하게 아래쪽이 안정된다는 느낌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숨이 깊어져요. 깊어진 숨은 다시 순환을 돕습니다. 자, 이제 3분 루틴의 중심 리듬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 시계는 보지 마세요. 숫자를 세느라 긴장하면 또 얼어붙습니다. 대신 리듬만 기억합시다. 코로 조용히 들이마시고 4초, 입술을 살짝 오므려 길게 내쉬고 6초, 내쉬는 끝에서 1초만 쉼을 둡니다. 이 1초 쉼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쉬는 순간 끝까지 밀어내며 몸을 비웁니다. 그러면 숨이 급해지고 다시 들숨이 급해져요. 그런데 내쉬고 나서 1초 쉼을 두면 몸은 다음 숨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이 작은 쉼이 오히려 단전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몸이 조급하지 않으면 혈관도 조급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안전장치를 하나 넣겠습니다.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호흡하다가 통증이 확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특히 무릎, 어깨, 허리 통증은 호흡 리듬이 바뀌면 순간적으로 긴장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증을 직접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통증의 배경인 긴장을 낮춥니다. 그 방법이 바로 얼굴입니다. 지금 당신의 이마, 눈썹 사이, 턱, 혀, 이 5군데 중 어디가 가장 딱딱한가요? 숨을 내쉴 때마다 그 부위가 아주 조금 풀리도록 해주세요. 이건 심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얼굴 근육과 턱의 긴장은 목과 흉곽의 긴장과 연결되고 흉곽의 긴장은 호흡 깊이와 연결됩니다. 호흡이 얕으면 중심이 불안해지고 중심이 불안하면 관절은 더 방어합니다. 그러니 얼굴을 풀면 관절이 간접적으로 풀립니다. 아픈 곳을 만지지 않고도 아픈 곳이 덜해지는 길이죠. 이제 따뜻함을 관절로 퍼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해볼게요. 사람마다 시린 부위는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온기를 바깥으로 보내려면 먼저 중심에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전에서 불씨를 만들었죠. 이제는 그 불씨가 한 곳에만 갇히지 않도록 아주 간단한 방향만 줍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숨을 내쉴 때 단전에서 한 번만 길을 그립니다. 무릎이 문제면 단전 사타구니 안쪽 허벅지, 안쪽 무릎 손목이 문제면 단전 옆구리 아래, 팔꿈치 안쪽 손목 어깨가 문제면 단전 등 옆, 갈비뼈, 뒤 어깨 뒤쪽.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길을 선명한 영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방향만 주면 됩니다. 따뜻함이 실제로 그 길로 흐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방향을 줄 때 몸의 근육 긴장이 그쪽에서 조금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풀리면 혈류가 좋아지고 혈류가 좋아지면 따뜻함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상상이 아니라 몸의 긴장 패턴을 재배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합니다. 무릎이 시리니까 무릎에 집중해야지. 그래서 무릎에 주의를 꽂아버리죠. 그러면 무릎은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무릎이 시릴수록 무릎이 아니라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을 먼저 느껴보는 겁니다. 그 부위는 큰 혈관과 근육들이 지나가는 길목이고 그 길목이 풀리면 무릎은 훨씬 편해져요. 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목만 붙잡지 말고 팔꿈치 안쪽과 겨드랑이 아래를 먼저 풀어주세요. 길목이 열리면 끝이 따뜻해집니다. 이건 인생도 비슷하죠. 끝만 붙잡으면 더 막히고 길목을 풀면 흐름이 살아납니다. 이제 당신에게 아주 현실적인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을 하면서 다음 중 하나라도 느껴지면 오늘은 이미 성공입니다. 숨이 조금 더 깊어졌다.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허리의 가운데가 덜 굳었다. 관절의 통증이 강도가 아니라 날카로움이 줄었다.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무릎이 따뜻해진 게 아니라 덜 차갑게 느껴졌다. 이런 변화는 완치가 아니지만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몸은 그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오늘의 3분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몸이 다시 따뜻해지는 법을 기억하게 만드는 첫 문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장 궁금해할 대목을 남겨두고 싶어요. 그럼 이걸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혹은 통증이 올라오는 순간, 상황마다 약간씩 다르게 적용하면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몸 상태에 따라 힘을 빼는 버전과 조금 더 활력을 주는 버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그 두 가지 버전을 아주 쉬운 단계로 정리해서 당신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건 사실 하나의 기술이라기보다 몸과 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풀어도 돼. 이 말이 몸에 닿으면 관절이 덜 방어하고 혈관이 덜 움츠러들고 숨이 더 아래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때 따뜻함은 생산되는 게 아니라 회복됩니다. 원래 우리 몸이 갖고 있던 열이 길을 되찾아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루틴을 진짜 당신의 하루 속에 넣을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정리를 한다고 해서 앞의 이야기를 다시 요약하거나 복습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집중을 깨뜨립니다. 대신 지금부터는 당신이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는 두 가지 버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이 강한 날과 비교적 괜찮은 날. 같은 단전 호흡인데도 방식이 달라요. 몸이 원하는 게 다르니까요. 먼저 통증이 강한 날의 3분입니다. 이 버전은 따뜻함을 만드는 것보다 긴장을 내려놓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통증이 강한 날은 몸이 이미 경계 상태에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열을 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긴장해 혈류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용히, 더 조용히 갑니다. 가능하면 앉기보다 누워도 괜찮고, 누울 수 없다면 의자에 기대어도 좋아요. 한 손은 가슴 위, 한 손은 단전, 코로 들숨 3초, 날숨 5초, 날숨 끝에 1초 쉼. 여기서 중요한 건 숨을 많이가 아니라 숨을 부드럽게입니다. 들숨에 배가 크게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날숨에서 턱이 풀리고 눈썹 사이가 풀리고 어깨가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이 오면 성공이에요. 만약 이 버전에서 단전이 따뜻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통증이 강한 날의 목표는 따뜻함이 아니라 안정감이에요. 안정감이 생기면 따뜻함은 뒤따라옵니다. 다음은 비교적 괜찮은 날의 3분입니다. 이 버전은 단전의 불씨를 조금 더 분명히 키우고 관절로 퍼뜨리는 느낌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들숨 4초, 날숨 6초, 쉼 1초는 그대로. 다만 날숨 때
단전을 아주 약하게 정돈하는 감각을 조금 더 확실히 합니다. 1이 아니라 이 정도. 그리고 날숨에 한 번만 방향을 줘요. 오늘 시린 부위가 무릎이면 단전에서 허벅지 안쪽을 지나 무릎으로, 손목이면 옆구리 아래를 지나 팔꿈치 안쪽과 손목으로 방향만 붙잡지 말고 스치고 돌아오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치고 돌아오는 왕복이 몸을 안정시키면서도 흐름을 만듭니다. 그런데 당신이 집에서 혼자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이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숨 쉬는 걸까? 그 차이를 확인하는 아주 쉬운 기준이 있습니다. 호흡이 끝났을 때 몸이 더 편하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따뜻함은 부가적인 보너스일 때가 많아요. 오히려 편안함이 먼저 오고 따뜻함은 그 다음에 뒤따릅니다. 편안함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따뜻해지려고 하면 그건 몸을 다시 경계 모드로 밀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언제 하면 가장 좋냐를 아주 현실적으로 말해볼게요. 하루 중 당신이 가장 굳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대개 3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잠들기 직전, 이 3순간 중 하나만 골라도 됩니다. 욕심내서 하루 3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은 호흡을 얕게 만듭니다. 단전 호흡은 결국 깊어짐의 기술인데 욕심은 그 반대예요. 그러니 하나만,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만 잡아도 몸은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3분 동안 집중이 안 돼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시간을 버리지 말고 호흡의 기준을 바꾸세요. 3분이 아니라 날숨 12번만 하자. 이렇게요. 들숨과 날숨의 길이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날숨을 조금 더 길게 하는 방향. 12번이면 대략 이 3분이 됩니다. 숫자에 쫓기지 않게 되죠. 이건 특히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시간보다 횟수가 더 쉽거든요. 또 하나,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자주 겪는 문제, 호흡 중에 몸이 떨리거나 한숨이 나오거나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경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긴장이 풀릴 때 몸은 종종 그런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다만 그때 숨을 더 세게 몰아붙이지 말고 들숨을 짧게 하고 날숨을 길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몸이 그만이라고 말하면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건강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가져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3분 안에 뼛속이 따뜻해질 수 있나요? 어떤 날은 분명히 느낄 겁니다. 단전이 따뜻해지고 허리가 풀리고 무릎이 덜 시리고 손끝의 차가움이 조금 물러나는 날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아주 미세한 변화만 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몸에게 새로운 길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한 번 열리면 다음에는 더 빨리 열립니다. 뼈가 늙어서가 아니라 길이 막혀서 차가웠던 거라면 길은 다시 열릴 수 있어요. 당신의 숨이 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당신에게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호흡을 하다가 느낀 가장 작은 변화, 어깨가 내려갔다든 무릎이 덜 뻣뻣했다든 숨이 편해졌다든 그걸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신비한 지식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면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거창한 기적을 파는 채널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 속에서 정말 가능한 작은 변화들을 모아 삶의 온기를 되찾는 길을 함께 걷는 곳이니까요. 오늘도 당신의 몸은 당신 편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숨은 늘 거기 있었고 당신은 이제 그 숨으로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숨을 내쉴 때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괜찮아. 이제 풀어도 돼.